오늘 강의에서는 세상 어딘가에 진짜 살아있을 것 같은 인물을 만드는 방법, 인물 구성의 디테일을 살리는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현실과 소설의 인물은 둘 다 인간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현실 속 인간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신념에 모든 것을 걸기도 하고 죽도록 미워하던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거나 배신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소설 속 인물은 현실의 인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냥 섭리대로 태어났으니 존재하는 현실의 인간과 달리 소설 속 인물은 작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짚어볼 첫 번째 포인트, 현실의 인물과 소설 속 인물의 차이점이 생겨납니다. 방금 말했듯 소설 속 인물은 작가가 창조해낸 진짜 사람의 모방체예요. 작가가 인물을 만든다고 할 때 그건 현실에는 없는 허구의 인생, 가짜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진짜 같더라도 소설 속 인물이 가짜라는 사실을 독자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인물과 다르게 소설 속 인물은 설득력을 갖춰야만 해요.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의 인물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용인되어요. 만약 간식으로 사과 주스를 만들어 먹기로 결심하고 사과를 사러 나갔는데 토마토를 보고 왠지 그게 더 땡겨서 토마토를 사가지고 왔다. 있을 법한 일이죠. 일기에는 그냥 그렇게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이유 없는 단순한 변덕이라고 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음은 소설 속 인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런 이유나 의도가 없는 문장은 통으로 삭제해서 빼버려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문장이 되기 때문이죠.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볼게요.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체 왜 A가 새콤달콤을 산 것인지 의아스럽고 납득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A의 돌발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고 싶어지죠. 아주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에요. 이 다음에 A가 새콤달콤 몇 개를 먹고 체력 테스트를 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독자는 역시 그 체력 테스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거란 예측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인물 행동의 이유를 찾거나 이 행동이 어떤 사건으로 연결될지의 인과관계, 즉 맥락을 찾아요. 스토리 구성론 강의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죠. 독자는 인물의 이유 없는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인물에게 이유가 있거나 다른 사건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소설 속 인물과 현실 속 인물의 차이점을 모를 때 할 수 있는 실수예요. 인물과 인물의 행동에 설득력을 줘야 한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설득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조금 손본 예문을 다시 보기로 해요. 어때요? 이번엔 A의 행동이 이해가 가죠? A는 B에게 관심이 있고 그 때문에 B의 행동을 이해해보고자 충동적으로 새콤달콤을 샀어요. 좋아한다는 말을 직접 할 용기는 없는 A의 소심한 성격도 드러나고 있죠. 이번엔 문장 안에서 인물의 행동이 설득력을 갖추게 되었네요. 독자는 이후 두 사람의 연애 전선이 펼쳐질 걸 예측하게 되고 또 그걸 기대하게 될 거예요. 이런 예측이 바로 소설의 재미이죠.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봅시다. 독자는 소설을 읽으며 인물 행동의 이유와 인과관계를 예측합니다. 그러니 인물이 단순한 변덕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도 독자가 추측할 수 있는 어떤 이유, 인물의 무의식에 대한 단서 혹은 나름대로의 인과관계가 소설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B가 새콤달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A가 최근에 알게 되었다던가요. B를 신경 쓰고 있는 인물 A의 마음을 독자가 알아채는 순간 A의 행동은 설득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렇듯 인물을 구성할 때 작가에게 필요한 역량은 인물의 행동이 설득력을 지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맥락이 생겨나죠. 이렇게 현실 속 인물과 소설 속 인물의 차이점이 있다면 반대로 공통점도 존재하겠죠. 두 번째 포인트, 공통점은 바로 인물의 변화입니다. 내적 스토리에 대한 강의에서 이런 설명을 했었죠. 외적 갈등은 내적 갈등을 만들고 내적 갈등은 인물에게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파고들어 알아봐야 할 심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인물의 변화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인물이 단지 사건을 마주하거나 갈등을 겪는 것만으로는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인물의 변화에는 반드시 저항이 동반됩니다. 다시 말해 인물의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 즉 인물 자체의 성향이나 성격도 변화의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주변 인물이 변화의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물들이 살아가는 세계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알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현상 유지를 바라는 습관 또한 있습니다. 그런 성향은 관습이나 고정관념, 편견으로 발현되기도 해요. 이러한 현실의 인간처럼 소설 속 인간도 이전과 달라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고뇌의 순간과 시행착오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인물을 둘러싼 세계와 사회가 될 경우 인물은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며 마주하는 갈등의 크기 또한 커지게 되죠. 그만큼 좌절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심지어는 인물이 살아가는 세계가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작 인물은 변화를 바라지 않아 그것에 저항하고 현재까지 유지해왔던 자신의 삶을 고수하고자 발버둥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변화하거나 혹은 끝내 변화하지 않기도 하죠. 그렇다면 인물의 변화가 생겨서 그 다음 사건으로 행동이 이어진다는 건 뭐죠?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이때의 변화는 다음 행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동기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익숙하게 자주 가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사이비 종교인에게 잘못 걸려 수모를 당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이 꺼려져서 다른 길을 찾아 지나다니게 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받는 것, 이것도 변화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물이 자신의 가치관을 확 바꾸거나 개가천선하는 거창한 것만이 변화는 아니랍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인물의 내면에는 변화하려는 마음, 현상 유지를 바라는 마음이 공존한다. 인물의 내면 변화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것들이 인물의 변화를 방해한다. 오늘 수업에서는 현실과 소설 속 인물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